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박완서. 작가의 말. 자화상을 그리듯이 쓴 글. 이런 글을 소설이라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보았다. 쓰다 보니까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한두 번씩 우려먹지 않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쓰임새에 따라 소설적인 윤색을 거치지 않은 경험 또한 없으므로 이번에는 있는 재료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 집을 짓듯이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짓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글쓰기를 해보았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억의 더미로부터 취사 선택이 불가피했고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기억의 불확실성이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난 시간을 공유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과거를 더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같은 일에 대한 기억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놀라면서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자의 상상력일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종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글짓기를 해봤다고 해서 내 소설 기법에 어떤 변화의 계기를 삼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화자가 자화상 한두 장쯤 그려보고 싶은 심정 정도로 썼다. 여태껏 내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 중 어느 하나도 내가 드러나지 않은 이가 없건만 새삼스럽게 이게 아니올시다 라고 턱 쳐들고 전면으로 나서려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미화 욕구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교정을 보느라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거지만 가족이나 주변 인물 묘사가 세밀하고 가차없는 데 비해 나는 그림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부분이 많았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이 점점 단명해지다 못해 획일적인 소모품처럼 대접받는 시대건만 소설 쓰기는 손톱만치도 쉬워지지 않는구나. 억울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억울하다. 옹진에서 성장소설을 써보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성장소설이란 인물이나 줄거리를 새롭게 창조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서전 비슷한 거려니 했기 때문에 솔깃하게 들었다. 요컨대 좀 쉽게 써보자는 배짱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바로 보기처럼 용기를 요하는 일은 없었고 내가 생겨나고 영향받은 피부치들에 대한 애틋함도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뼛속의 진까지 빼주다시피 힘들게 쓴 데 대해서는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40대에서 50대로 들어서기까지의 자화상, 풍속, 인심 등은 이미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보다 자상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증언을 하고자 내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덧붙이고 싶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안 이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지쳐있고 위안이 필요하다. 기껏 활자공예나 가중시킬 일회용품을 위해서 이렇게 진을 빼지 않았다는 위안이. 오랫동안 기다려준 웅진에 감사하다. 웅진 덕으로 처녀작 이후 처음으로 연재에 의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음에도 아울러 고맙게 생각한다. 1992년 9월 박완서